네, 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곧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2일 토요일이네요. 조두순 출소 날짜가 예. 벌써 이제 눈앞으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네네. 그 출소 시간과 뭐 과정, 뭐 장소 좀 짚어주시죠. 뭐 사실 지금 법무부에서는 뭐 시간대와 장소는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뭐 12일 원래는 자정에 나올 수 있는데 뭐 공공시에 나오면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불안할 수 있을 듯하고 예, 뭐 지금도 이제 저녁에 외출 제한을 하겠다는데 뭐 나오자마자 저녁에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뭐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가서 전자발찌를 채우고 뭐 한 오전 7시, 8시, 뭐 빠르면 6시, 7시, 8시 사이에 보호관찰관과 동행해서 직접 안산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범죄자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형기가 뭐 만료되거나 가석방되거나 그러면 이미 그 사실은 알려져 가지고 뭐 지인들이 문 밖에 두부 들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맞고 그러지만 조두순은 워낙에 이 재범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요인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뭐 조두순 언제 나오냐, 내가 가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교정 당국 또 보호관찰 당국, 경찰 많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사실 뭐 제일 처음에 언론에서는 뭐 조두순 보호를 위해서 뭐 호송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보호는 분명히 부적절한 단어였을 것이고 예. 법무부에서도 이건 보호는 아니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사실상 조두순이가 출소하고 난 다음에 그 안산까지 가는 뭐 특정 시를 말씀드려가 좀 죄송스러운데 어차피 사는 장소가 안산이라고 이제 드러났으니까 드러났죠. 안산시까지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또 다른 불측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즉 조두순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맞고 네. 조두순에게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도 그런 공부는 있어요. 조두순이라는 사람 나오면 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응징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다 똑같죠. 이건 예.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이건 국가가 조두순에 대한 어떤 재범을 방지해야 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임무인 것이지 우리 국민들의 임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 저도 공감하고 저도 이해하지만 절대로 이런 행동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승지연 연구위원께서 부탁을 하셨지만 이미 유튜브, SNS 이런 곳에서는 뭐 내가 가만히 있겠다, 내가 나가겠다, 조두순 출소하면은 내가 출동할까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네네. 일단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네네. 다 따라다니까 어디 숨어 있을래? 외국으로 갈래? 내가 맞더라도 때리고 가야지. 전체 한 7주만 만들어 버리죠 뭐. 잘 때릴 수 있어 내가. 네, 뭐 일종의 사적인 응징, 대리 보복 이런 걸 하겠다는 건데 뭐 앞서 살짝 짚어 보셨지만 뭐 이거는 당연히 이거 자체가 범죄 행위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네네. 뭐 이렇게 하면 이건 정당행위도 될 수 없고 그렇죠. 당연히 형법상의 폭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폭행을 통해서 그 사적 응징을 하신 분은 정당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또 이분이 전과자가 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또 격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국민들의 공분을 국가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서 절대로 조두순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네. 절대로 뭐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뭐 신상을 공개하거나 그다음에 유튜버께서 가셔가지고 직접적인 사적으로 응징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주셨지만 물리적 폭력이야 당연히 처벌을 받을 범죄이고요. 그와 함께 비록 조두순이라는 공분의 대상인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의 신상을 함부로 SNS나 유튜브나 이런 곳에 공개하시는 것도 이것도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처벌받게 되고. 예, 우리나라 법이 참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저도 좀 불편한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법에 보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제 신상 공개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그 네. 신상 공개를 함에 있어서 신상 공개 정보의 악용 금지라고 나와 있고 그 악용 중에 하나가 SNS에 원래는 그 앞에 이 알림이에서 딱 우리가 직접 보는 것만 허용하지 이 알림이를 우리가 이제 휴대폰으로 스냅샷 찍어서 이거를 뭐 저희 딸에게 보낸다든가 주위에 있는 뭐 초등학교 담임쌤에게 보내면 그 자체가 SNS를 통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무겁죠. 이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건 논외로 치고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셔서는 안 된다. 이것까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동안 논의는 많이 되어오고 있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누구나 예. 그 크라임 로케이터인가요? 뭐 이런 그 사이트에서
해당되는 지역만 딱 치면 그 지역에 이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누가 어디에 사는지 실명과 사진 이게 다 뜨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미국의 사정인 거고 우리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 법은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가장 두려워하고 계시는 게 조두순이 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어떡하느냐. 예. 이게 재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계속 네네. 보도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그나마 교정당국에서는 500시간 동안 네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했다. 예. 심리치료 프로그램 진행했다. 포항교도소 가서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네네. 그다지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죠. 사실 이게 효과적이냐 충분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인 것 같아요. 효과적이냐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효과적이죠. 네. 하지만 이게 재범의 방지에 충분하느냐 절대로 충분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번에도 한번 우리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란 거는 인지에 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러한 행동이 죄가 될지 몰랐고 이게 얼마만큼 피해자에게 현저하게 그런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줬는지를 모르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니까 교정시설에서는 지금 이 시설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도소라는 곳은 그 사람이 죄값을 치르고 응징하는 약간의 응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격리와 예. 그러니까 그래서 7명, 8명 있는데 한 사람만 특별하게 치료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교육 프로그램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우리가 조두순이 나왔을 때 조두순에게 전자발찌를 이제 착용하면서 준수명령을 내리는데 오늘 이제 조두순 방지법이 통과됐는데 종래에도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이러한 어떤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 등을 이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제는 나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국가가 적극적인 어떤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승진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범죄심리학계에서도 정신의학계에서도 그렇고요. 무척 오랜 기간 이러한 아동 성범죄자들을 치료하는 방법들을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실험도 많이 예. 해보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게 인지행동 네, 맞습니다. 치료인데 이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문적으로 예.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만 하는데 네네.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무척 많이 들죠. 많이 들고요. 이 조두순 같은 범죄자에게 그런 많은 비용을 들일 돈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그 정도의 비용은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아깝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이념과 가치는 없는 거거든요. 생명권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럼요. 그렇죠? 예. 예. 사실 그 피해자 제가 이런 말하기가 좀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 하는데 그 피해자 그때도 저 표디하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살인 미수예요. 살인죄예요. 예, 살인 그거는 미수예요. 살인이지. 예. 그걸 어떻게 강간치상으로 갔는지 그런 어떤 국가가 빚이 있거든요. 그 네. 피해자에게 우리가 제대로 된 형벌권을 구현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 법과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12년밖에 줄 수 없었고 지금 만약에 조두순 사건이 있으면 이거 30년, 40년이 나올 수 있었는데 네. 그러면 30년, 40년 나올 수 있는 걸 그 당시에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그걸 못 부여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 전체가 마음에 빚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빚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두순을 적극 치료해서 절대로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조두순 재범 나오면 국가 공권력은 진짜 먼지같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 부분은 정말 목숨 걸고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최근 우리나라가 이제 검찰 개혁 때문에 양분되어서 막 정치적 갈등도 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법무 개혁 전반 과연 어떻게 범죄를 막을 것이며 이러한 범죄자의 재범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여기에 어느 정도의 국가 재원을 투여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기도 시간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한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엉뚱한 곳에만 그 힘센 검찰 문제만 계속 얘기가 나와서 표디 가슴이 한번 아프네요. 그 보궐선거 한번 나가시죠. 아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정치는 완전히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 제작진이 깜짝 놀라서 브론즈 마우스 가야 된다고 주셨는데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조두순이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곳은 피해자가 살던 곳이고 네네.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 국민들께서 요구하셨지만 결국은 해결 못해서 피해자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국가가 너무 무관심했는 거죠. 너무 부작위로 있었는 것이고 사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서 간다는 거는 정말 언감생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예.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의 조두순이면 아예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가 되었던 상황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조두순이 12년 받았는 거에서는 국가가 절대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피해자 가족을 보호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서민들이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 모르시면 국민들이 전부 다 이 조두순의 어떤 가혹한 행위, 예. 이 정말 잘못된 행위인데 피해자 보호가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성금을 모금해서 한 3억 정도 모금했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지금 그걸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4213님께서 아니 더 기가 막힌 게 피해자의 가족의 이사도 시민들이 성금 모금해서 3억 마련해서 도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내년 예산이 558조입니다. 이 네. 슈퍼 세계 정말 10대 강대국인데 경제적으로 이 피해자에게 이 정도의 그 보호도 제공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밖에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건 좀 못하고 그나마 한다는 것이 이제 안산시나 경찰은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네네. 어쨌든 이 법과 제도와 예산의 한계 내에서 네네.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가동하고 방범 초소 늘리고 외출 시에는 조두순 이동 경로 확인하고 그리고 뭐 조두순법에 따라서 전자감시 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 1:1 전자감독 실시되고 주거지 직장 등 불시 방문하고 뭐 이런 것 종합적인 세트가 있어요. 과연 이것으로 시민들이 안심해도 되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언제나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될 당위의 필수죠. 문제. 예. 지금 나와 있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게 이제 시작이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에게 꼭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그런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어린아이에 대한 성폭행, 성추행은 분명히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촘촘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높고 특정 학교 근처에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학원들이 많으면 통학 시간 이외에 학생들은 언제나 상존하고 그 지역을 다니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어떤 소아성애자가 피해자를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딱 먹이로 생각하고 딱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가 만약에 횡단보도 건너갈 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내가 위험하니까 같이 건너가 줄게 라고 하는 것도 그 소아성애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적 판타지를 충족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성맹수의 그루밍이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더 강하고 더 촘촘하게 무엇인가를 만들지 않으면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피해자의 종국적인 어떤 성폭행은 그래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수시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성폭행, 성추행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자, 그 말씀이 지금 조두순이야 이제 전 국민적 관심이고요. 온 언론이 집중하고 시나 경찰이 집중, 보호관찰소도 그렇고요. 감시할 테니까 어쨌든 그 긴장도가 느슨해지지 않는 시기까지는 재봉 못할 겁니다. 아마 못할 건데 문제는 조두순만 그러냐? 조두순과 유사한 정도의 재범 우려가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숫자가 지금 현재 추려서 192명이거든요. 192명이 전국에 있는데 그중에서도 1:1 전자감독 대상은 24명이 맞습니다. 불과해요. 그럼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두순에게 관심이 쏠린 나머지 그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범 방지 대책이 부족하고 그러면 승전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이 또는 다른 여성이나 잠재적 피해자들께서 보호받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좀 걱정거리가 그게 제가 보이네요. 제일 큰 걱정 중에 그렇죠. 하나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특정 조두순에 대한 사건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두순보다 더 무서운 그놈들이 우리의 근처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두순과 더 무서운 그놈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지금 우리 조두순에게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촘촘한 모두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거 예, 아니죠? 적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뭐 슈퍼 예산 말씀 주셨는데 예.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희망은 우리 어른들이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의무죠. 그들의 꿈이 그냥 이러한 어떤 사소한 사람들의
유의의 대상으로 무너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을 자, 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그 법안들이 조두순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오늘 네네. 정기국회 통과된 법도 있고 예.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짧게 드리면 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원래는 준수명령이 있었는데 예. 준수명령의 지역 안에 특정 시간대의 외출 금지가 있었는데 그 특정 시간대 하나에 통학 시간이 들어갔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특정 지역의 출입 금지라고 나왔는데 그 특정 지역 안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들어갔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지금은 음주만 있는데 마약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약과 중독성 있는 어떤 그 약물을 복용하면 그것도 안 된다라는 준수명령을 부여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러한 준수명령을 위반했을 때 사실상 벌금밖에 과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준수명령 위반에도 벌금 과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이 크면 분명히 범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기본이죠. 이러한 특정 행동에 대해서 좀 강한 행동, 예를 들어서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을 금지한다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가서는 안될 곳을 간다든지. 간다는 예. 그런 곳에 가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인데 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좀 올리고 그 외에도 그냥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을 이제 부과함으로써 조금 더 이러한 준수명령에 대한 효율성을 올렸는 것이 네. 조두순 방지법 중에 오늘 통과된 가장 중요한 법률입니다. 예,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요. 네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범죄를 첫째 예방을 해야 되고요. 둘째 네네. 일어난다면 빨리 잡아서 거의 못 나올 정도의 장기형을 내려야 될 테고 네네. 그리고 셋째 들어가 있는 동안에 재범하지 않도록 치료를 해야 되고 아까 네네. 말씀 주신 것처럼 넷째 만약이라도 나온다면 그들이 재범 못하도록 보호 수용을 하든 치료 네. 감호를 하든 하는 형태로 조금 우리 잠재적 피해자를 맞습니다. 막는 방법을 예. 찾아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그 네 가지 모두가 다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지금 당정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의 조두순에게는 적용될 수 없지만 앞으로 조두순과 그와 유사한 그놈들에 대해서는 보호수용 제도를 좀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입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준수명령을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교정시설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20년 동안 교정시설에 있었는 사람이 그 재범의 위험성이 안 낮추어졌는데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본들 그 무슨 재범의 위험성이 낮추어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징역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준수명령을 위반하면 재범의 위험성을 드러낸 행동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도 보호수용 시설로 갈 수 있도록 네.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나오지 못하게 그리고 나와 있는 사람 중에 특단의 재범의 위험성이 드러난 사람에게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보호수용 형사정책연구원에서요. 예. 완전히 또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